자, 이제 폼 태그에 해당되는 속성 중에서 여기 폼 태그가 있습니다. 폼 태그에 해당되는 속성 중에서 저희가 이제 메소드, 뭐 포스트 이런 것만 해드렸는데 그 폼 태그 속성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여기 플러스 한 개 더 시켜서 여기 나오겠습니다. 이제 속성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오토 자동으로 이제 그 완성시켜라 오토 컴플리먼트 더블 삼스클스에 가보시면 여기에 오토 컴플리먼트라는 속성이 있어요. 오토 컴플리먼트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의 값으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몇 가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오토 컴플리먼트 컴플리트가 아니라 컴플리트 이렇게 해서 컴플리트에 해당되는 게 있으신데 여기에 값은 이제 값으로 on하고 값으로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게 on 있고 그다음에 off가 있어요. off가 있습니다. 기본값은 on입니다. 기본값은 on. 그래서 이제 입력란에 이전에 입력한 입력 내용을 보이게 하자가 on입니다. 보이게 하자. 이게 이제 on에 해당되고요. on. 그 오픈은 반대입니다. 반대라서 보이지 않게 하자라고 쓰고 싶으면 보이게 하자라고 쓰시고 보이게 하자. 예, 하자. 그 오프라고 쓰시면 보이지 않게 하자. 오프라고 쓰시면 자 이전에 입력한 내용을 보이지 않게 하자. 그 이전에 입력한 내용을 보이지 않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on과 off를 이용해서 저희가 보이게도 할 수 있고 보이지 않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토 컴플리먼트 한 개 썼고요. 한 가지 더 볼 거는 이제 ENC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나중에 정리를 하기로 했으니까 ENC 타입은 파일 첨부할 때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때 이제 나중에 가서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태그에 해당되는 속성 중에서 오토 인크리먼트 속성을 좀 눈여겨 봐주세요. 자, 봐주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냥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별로 설정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풋에 대한 타입도 많은데 타입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파일 입력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시는 게 이제 파일이라는 거, 타입이 파일이라는 게 한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인풋 타입을 쓸 때에 한 개 이제 보도록 하시고요. 이메일도 있고 뭐 이메일이 맞아야 됩니다. 그럼 이메일 골뱅이가 있어야 되고 이메일 형식이 맞아야 됩니다. 그럼 타입 이메일이라고 쓰면 이메일 형식까지 체크해 줍니다.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으시고요. 근데 이제 이메일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어트리뷰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속성 중에서 어떤 속성이 있느냐라는 게 있는데 라벨에 보면은 라벨부터 한번 보시면 이 라벨에 4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 라벨의 4라는 속성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에 id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과 여기에 있는 글자가 요거랑 여기 입력하는 거랑 관계가 있어요 라고 지정을 할 때에 이렇게 네임이 아니고 id입니다. id랑 관계가 있어요 라고 지정을 할 때에 이렇게 이제 그 라벨에 4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이렇게 그 구분하기가 좀 그러면은 그런데 저희가 요 로그인 쪽에 보시면 그 라벨을 썼는데 라벨이 인풋이랑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이디 글자가 여기 있는 입력이랑 서로 연관이 있어야 라고 한 것을 표시를 못 하거든요. 그럴 때 for라는 걸 이용해 주시고요. for 이꼬로 지금 id와 연관이 있어요. 근데 요 id는 그쪽에 id를 이제 입력을 해서 id를 id라고 입력해서 사용합니다. 이때 for에 대한 속성은
밑에 있는 라벨의 포 속성으로 지정한 것은 밑에 있는 입력된 것 중에서 아이디가 그 포에 들어가 있는 거랑 동일한 거와 서로 연관이 있는 라벨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풋 속성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저희가 폼 태그 말고 인풋 속성의 화면 데이터 이렇게 쓰는 것 중에서 그 인풋 속성을 하게 만들면서 추가되는 이제 인풋 속성 등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이제 라벨 태그 속성 중에서 라벨 태그의 태그의 포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포 속성. 그 얘네들을 지정할 때는 이제 입력하고는 별로 상관이 라벨이랑 태그 자체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력되는 것과 연결을 연결시켜 주는 속성에 해당이 되고요. 그 어떤 거나 되는 것의 뭐하고 입력을 하냐면 아이디와 연결시켜 주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입력되는 것에 아이디라는 속성을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썼던 거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라벨인데 아이디하고 저로 연관이 있어요. 이렇게 쓴다는 거죠. 써가지고 사용을 해서 속성이 있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줘가지고 사용하게 되고 됐죠. 이렇게 써서 쓰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풋 태그 속성 중에서 리드 온리 속성은 아까 전에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읽기 전용 속성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세이블드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디세이블 속성은 input field should be disabled, 가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가 보여지긴 하는데 얘는 사용하지 않은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세이블드 속성은 지금 현재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잘 쓰지는 않지만 일단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풋 태그. 자, 인풋 태그의 속성 중에서 인풋 태그의 속성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디세이블드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은 이제 입력란을 만들어 놨지만 어떨 때는 사용하고 어떨 때는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입력란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표시하는 거죠. 기본이 사용하지 않음입니다. 그래서 디세이블드 이퀄 디세이블드라고 사용해서 쓰게 돼서요. 그냥 디세이블드만 쓰면 기본값이 이제 true로 돼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 디세이블드 써놨죠. 디세이블드가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try new self를 이용해서 한번 보기만 할게요. 여기 first name이라고 썼는데 요 first name은 안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데이터가 세팅되어 있지만 그래서 클릭도 안 되고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글씨도 안 써져요. 예, 제가 지금 키보드로 막 치는 거 보이시죠? 글씨도 안 써지고 했는데 검색 눌렀어요.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얘는 안 쓰겠다, 얘는 사용하지 않겠다를 쓸 때 디세이블드.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쓰고 어떤 경우는 안 쓴다. 그래서 이제 얘는 디세이블드 쓰는데 디세이블 트루, 디세이블 펄스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펄스면 쓰겠다는 얘기고 디세이블 트루면 쓰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사이즈 뭐 이런 거 씁니다. 근데 사이즈 이런 것들을 쓰실 때 사이즈를 쓰는 것은 이제 이렇게 넓게 이렇게 쓰기 위해서 쓰는데, 요거는 CSS 부분이죠. 그래서 CSS 부분에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하고, 부트스트랩을 쓰면 별로 그렇게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기는 좀 그렇고요. 맥스 랭스는 이제 꼭 아셔야 돼요. 그 맥스 랭스 부분은 이제 글자의 전체 입력할 수 있는 전체 길이, 여기 보면 맥스 넘버 최대 길인데요.
캐릭터 allow the input 필드 안에서 캐릭터에 해당되는 것의 최대의 숫자, 최대 입력 숫자를 max length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input 속성에서 이제 max length 이게 맞나? th length 이렇게 해서 맥스 랭스를 쓰시면 지금 현재 여기 맥스 랭스 length 예. 그래서 지금 length로 사용하는데 이거는 최대 입력 글자 수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면 그 이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번 테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로그인 부분은 이렇게 뭐 아이디 20자 뭐 이렇게 쓰면 20자가 한 칸에 20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저희가 여기 이제 그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인풋 돼 있는데 벌스 부분이 YYYY 해서 네 글자만 입력하세요. 이거를 이제 네 글자만 입력해서 쓰라고 하기에는 사용자가 뭐 그냥 치다 보면 네 글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뭐, 그죠? 그리고 이제 뒤에 월을 두 글자, 그 다음에 일은 두 글자 이렇게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맥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맥스 랭스라는 게 나와요. 여기다 4. 그 다음에 월은 두 글자만 입력하셔야 되죠. 그래서 맥스 랭스 쓰시고 2라고 씁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것도 2 맥스 랭스 뭐 2 이렇게 해서 쓰고 저장을 합니다. 회원가입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썼고요. 회원가입에 해당되는 것은 회원가입 이거 아니고 회원가입 새로 고침하고요. 지금 이제 똑같아 보이지만 생년월일에서 1, 2, 3, 4, 5, 5, 5, 5, 5, 5 안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글자 이상은 들어가지 않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자열도 이제 1, 2, 3, 3, 3, 3 두 글자밖에 안 들어가네. 그 다음 연1도 1, 2, 3, 3, 3, 3 두 글자만 들어가네. 그래서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이런 그 칸에 들어가는 게 저희가 이제 그 월에 해당되는 것은 1부터 10일까지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만들어서 쓰시려면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좀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작성을 해서 쓰거나 이제 요 자체 생년월일 자체를 이제 그 연도를 만들어서 쓰는 거를 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맥스랭스에 대한 것을 이제 해보고, 중간에 전화번호도 중간에 네 글자까지만 쓸 수 있죠. 그 뒤에 것도 네 글자. 이런 맥스랭스는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중간 글자 여기 TL 중간 글자 같은 경우에도 맥스 랭스 이렇게 해서 네 글자까지만, 뒤에 있는 TL도 맥스 랭스 그 다음에 네 글자까지만 이렇게 써서 사용을 해보시면, 자 쓰시고 회원가입에 새로 고침, 그리고 이제 연락처에서 1, 2, 3, 4, 5, 5, 5, 5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1, 2, 3, 4, 5, 5, 5, 5 4까지만 들어가죠. 이렇게 이제 글자 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맥스랭스에 해당되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글 수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맥스랭스 같은 경우 많이 쓰고, 미니멈 앤 맥스라 쓰는데 그 민 앤 맥스 어트리뷰트 뭐 스페셜 미니멈 앤 맥시멈 밸류 최대값과 최소값입니다. 이거는 최대값 몇부터 최소값 몇까지 쓰자. 요거는 HTML5에 새로 생긴 거라서 그 HTML5가 적용이 안 된 상태면은 이게 먹지를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니멈 이렇게 돼 있죠.
그 최대가 미니멈은 2020년 1월 2일까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보시면 네임이 타입이 데이트 타입입니다. 이 데이트 타입이 안 먹으면 이런 거 계산이 안 됩니다. 데이트 타입 먹으면 자동으로 날짜가 나오는데요. 그 날짜의 달력이 나오는데 저기 데이트가 안 나오면은 잘 안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의 미니멈, 날짜의 미니멈, 그 다음에 맥시멈, 숫자의 맥시멈, 날짜의 맥시멈, 이런 것들을 써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안 씁니다.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옛날 버전 같은 경우에는 다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쓰면 좋긴 하겠지만 이걸 직접 이렇게 쓰지는 않고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멀티플 아까 해봤는데 여러 줄을 입력할 때 이제 멀티플을 사용하는데, 여러 줄을 해서 쓸 때 멀티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패턴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건데, 그 패턴에 해당되는 것은 나중에 쓰시긴 쓰셔야 됩니다. 이 패턴은 이런 이 정규식이라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정규식 패턴 글자에 해당되는 것을 배우셔야 이런 게 이제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그 정규식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요. 프레스 홀더라는 게 있습니다. 프레스 홀더, 장소에다가 이제 얘를 고정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백그라운드로 어떤 글자를 써야 됩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써야 합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입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패턴 글자라든지 아니면 여기다 뭘 입력하세요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인풋 아이디가 있는데 그냥 인풋 아이디만 써놓으면 좀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아이디를 프레스 홀더라고 쓰고, 프레스 홀더 프레스 홀더라고 쓰시고요. 여기다가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네 글자 이상으로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서 안내 글자를 써줄 수 있어요. 이렇게 쓰잖아요.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회원가입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클릭을 하고 글자가 쓰기 시작하는 순간 사라져요. 데이터가 없을 때는 나타나게 되고요.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사라지는 이런 게 이제 안내 글자,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옛날에는 이런 걸 백그라운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속성 중에서 프레스 홀더라는 게 있는데, 프레스 홀더, 이게 맞나? H 홀이니까 L자가 더 들어가 있네. 홀더. 이렇게 그 프레스 홀더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프레스 맞죠? 프레스 홀더 맞고요. 그 얘네는 이제 그 글자가 입력되지 않았을 때, 글자가 입력되기 전에 이제 안내, 입력 안에 안내 쪽으로 이제 안내 글자 뭐 정도로 입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글자가 입력되는 순간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걔네들이 백그라운드로 처리가 돼서 백그라운드 처리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글자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입력해야 되는 경우에 케이스가 있으신데, 그때 사용하는 게 리퀘어드입니다. 요구되어진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꼭 입력하라고 요구되어집니다 라고 이제 사용하는 게 리퀘어드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속성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또 해보시면, 이 속성 해보시면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required 이렇게 required ed required. 요즘 스페링이 기억이 안 나요. ired네요. ired required 써서 required라고 쓰시면 그 입력이 꼭 required ired 리퀘어드라고 사용하시면 이제 필수 입력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는 꼭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필수 입력 항목을 여기다가 이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입력을 안 하시면 입력하라고 자꾸 그래요. 한번 볼까요? 저희가
그 아이디 같은 경우에 맨 처음 쓸 때 여기 아이디를 문자열로 썼는데 아이디가 여기 지금 자꾸 맨 처음에는 띄어쓰기를 안 하게 되는데 자꾸 띄어쓰기를 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이제 들여쓰기를 안 했는데 폼 태그 안에 이렇게 폼 태그 안에 있는 거 들여쓰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들여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들여쓰기도 하게 되고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그 코드가 짧을 땐 괜찮은데 점점 많아지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required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required 이꼬르 required라고 썼는데 required라고만 쓰셔도 돼요. 얘는 true 또는 false 이렇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항목이 있으면 true가 됩니다. 제가 required라고 썼어요. 쓰고 이제 회원가입에서 이제 join 폼이니까 회원가입이죠. 회원가입에서 이제 새로 고침합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네, 그 가입을 누르시면 이 입력란을 작성하세요라고 이렇게 뜬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필수란이기 때문에 여기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띄워서 사용할 때 리퀴어드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필수 항목 입력 항목에다가 리퀴어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토포커스라는 게 있네요. 저희가 오토포커스 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한번 해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스텝이나 이런 숫자 같은 경우에는 먹는 것도 있고 안 먹는 것도 있어서 오토포커스라는 항목이 있어서 지금 이제 오토포커스를 안 썼을 때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커서 입력란에 커서가 깜빡이는 게 하나도 안 보이세요. 하나도 안 보이시는데 여기다가 맨 처음에 들어오면 아이디부터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오토포커스라고 이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이퀄 오토포커스라고 안 주고 그냥 오토포커스만 주셔도 그 값이 true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입력란에서 회원가입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커서가 여기서 깜빡이게 되죠. 포커스라는 게 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요 안으로 지금 이쪽에 들어가기 위해서 포커스 시키는데 자동으로 새로 고침을 하면 자동으로 포커스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전체 입력란에 단 한 군데만 사용하십니다. 여러 군데 쓰면은 잘 안 먹겠죠. 오토포커스는 그 입력란의 커서를 위치시키는 거예요. 자동으로 위치시킨다. 그 페이지로 들어가면 그 해당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입력란에 자동으로 커서를 위치시키는 것을 오토포커스라고 얘기하고요. 얘네들은 이제 딱 한 번만 사용하죠. 한 군데서만. 여기 입력란 단 한 곳에만 사용하세요. 그 여러 군데 하게 되면 처음 게 먹게 되고 나머지는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 입력하는 곳에서 위치시켜라 이렇게 자동으로 옮겨주면 입력할 때 좀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헤이트하고 위드라는 게 있다. 헤이트하고 위드는 쓸 수도 있지만 여기 CSS이기 때문에 CSS에 관련된 걸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쓰시는 걸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리스트를 이렇게 뿌려줘 가지고 데이터 리스트라는 속성이 있는데 데이터 리스트는 그 리스트랑 동일하겠죠. 리스트랑 동일해서 사용되는 거라서 여기 트라이 유어셀프를 한번 해보시면 그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이제 쭉 나오는 요 리스트로 해서 나오는 요게 이제 데이터 리스트인데 여기도 이제 HTML5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데이터 리스트 태그 is not supported in Safari 12.0 버전에서나 그 이전 버전은 적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HTML5가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러면 이제 웬만하면 안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건 안 쓰고 넘어가는 걸로. 자동 완성에 대한 것도 한번 해드렸죠. 오토 컴프리먼트 안 해드렸나요? 정리를 지금 인풋 안 해드렸네요. 그 폼 태그에 오토 컴플리트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 개로 폼에서만 해드렸네요. 마찬가지로 이제 얘도 오토 컴프리먼트가 있는데요. 오토 컴프리
컴플릿, 오토 컴플릿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자동 완성을 할 건지 말 건지 자동 완성을 보통 이유는 on이에요. on은 사용 자동 완성 사용 여부를 지정한다. 그 맨 처음에 할 수 있는 건 on이 있는데요. on은 이제 자동 완성 사용입니다. 자동 완성 사용하게 되고 오프가 있습니다. 오프는 자동 완성 사용 안함. 폼 태그 전체적으로 이런 걸 설정할 때는 폼 태그에다 설정하지만 폼 태그는 전체적으로는 자동 완성을 쓰는데 얘에서만 자동 완성을 쓰면 안 돼요라고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풋 태그에도 오토 컴플리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컴플리트에 해당되는 게 on 쓰면은 자동 완성을 쓰겠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디폴트가 on이니까 이거 없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폼은 오토 컴플리트 on입니다. 전부 다 상속을 해줘요. 인풋 태그에서 상속을 해서 이 밑으로 되어 있는 건 다 on으로 쓰는데 이놈은 여기 나오는 요 놈은 오토 컴플리트를 안 쓰겠다. 그래서 오토 컴플리트 오프라고 써가지고 안 쓰는 걸로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오토 인크리먼트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보셨고요. 뭐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이제 정규 표현식에 해당되는 패턴은 나중에 정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 정도 선에서 저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이제 여러 가지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다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얘를 이제 CSS로 디자인 너비 높이 이런 거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봐도 깔끔하게 안 나와요. 특별히 핸드폰으로 보면 더 깔끔하게 안 나오죠. 아시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나오는 부트스트랩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